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놓치신 분들 이 영상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립니다.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정기시간 신청 놓치신 분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6월 1일 신청권부터는 10% 감액돼서 90%만 지급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안 받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놓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근로장려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또는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는 자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급액을 보면 총 소득 금액이 올해 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 원 증액된 것만큼 혜택 받는 가구들이 더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총 소득액이 2,200만 원, 그리고 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200만 원씩 증액됐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산도 봅니다. 2억 미만인 경우 2억 미만의 기준점은 작년 6월 1일,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합계, 재산을 모든 합계가 2억 미만이어야 되고 1억 4천보다 넘고 내가 2억 미만이면 50%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독 가구일 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0만 원이고요. 호불이 가구는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60,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다 만족해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 외에도 일용 근로자, 그리고 희망 근로, 재활 근로자, 그리고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사업소득자, 특수지종사자 이런 분들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 요건이 만족되고 재산 쪽이 만족이 되면 받을 수가 있고, 근데 보육이나 또는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 그리고 장기시설 사업자, 그리고 농업 종사자 이런 분들은 비과세 대상 소득이나 총급여 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제 단독 가구는 배우자도 없고 18세 미만 부양 자녀도 없고 70세 이상 직계 존속도 없는 가구다 라고 보시면 되고, 호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기는 있지만 총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더라도 18세 미만 부양 자녀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맞벌이 가구는 신청이 나고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보면 재산은 2억 미만이라 했잖아요. 2억 미만인데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그리고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 다 합산해서 2억 미만이고 1억 4천보다 넘고 2억 미만이면 50% 지급되고요.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실제전세금, 상가도 실제전세금을 보고 보통 예금이나 적금 같은 요구불 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하는 기간은 원래는 정기 신청 기간, 반기 신청 기간 이렇게 나누는데 정기 신청 기간이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면 2022년 9월 말까지 좋습니다. 근데 보통 8월 말까지 지급을 보통은 하죠. 빨리 한 달 정도 빨리 지급을 하는데 산정액은 100%를 다 받는 거고요. 이 정기 신청 기간에는 근로자, 그다음 사업자, 종교인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기 신청은 왜 생겼냐면은 정기 신청이 그 전에 해 일했던 거를 그 다음에 9월 말에 받잖아요. 원래 원칙은. 그러면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거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주자. 그게 반기 신청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하고는 다르게 근로소득 있는 가구만 신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가구만 되는 거죠. 사업자나 종교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반기 일했던 거는 하반기에 9월 1일부터 9월 15일 날 신청을 해서 그해 12월 말에 받고 이 산정액은 35%를 받는 거죠. 그러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35만 원을 12월 말에 그해 12월 말에 받는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는 그 다음에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6월 말에 받고요. 근데 옛날에는 6월 말에도 35%를 받고 정기 신청 기간에 정산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서 6월 달에 나머지 싹 다 받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면 65만 원을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상반기에 35%, 하반기에 35%, 그리고 정기 신청 기간에 정산을 했다면 지금은 상반기에 35%, 하반기에 나머지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기 지급을 이번에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코로나 확진이나 아니면은 특별재난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해서 조기 지급을 4월 말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2,200만 원씩 이렇게 증액이 됐잖아요. 총 소득 금액이. 그러면서 1인 가구가 옛날에 1,780만 원 소득이 있었으면 작년에는 3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올해는 50만 원까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증액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계좌번호하고 연락처 같은 거 신청하실 때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계좌번호를 잘못 적으면 그 지급 시기가 많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연락처도 꼭 반드시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의무신고자는 확정신고 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게 의심이 된다 하면 즉시 신고를 112 경찰청이나 아니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거나 그렇게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근로장려금을 이제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ARS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1544에 9944에 전화하셔서 주민번호 열세자리 적으시고 그 다음에 개별인증번호 8자리 넣고 연락처 계좌번호 등록하고 신청 완료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택스는 이제 모바일에서 하는 게 손택스인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이폰 웹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웹을 다운받아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근로장려금 신청 눌러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하고 개별인증번호 넣으시면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하면 신청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로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서면으로 오신 거는 QR코드 스캔해 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PC에서는 이제 홈택스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개별인증번호로나 아니면 휴대폰 인증이나 아니면 일반 사이트 그러니까 아이디하고 로그인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회원가입 하셔서 로그인 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간편 신청 가시면은 계좌번호하고 연락처 입력해서 신청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장려금 상담센터가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신청서 받지 못했으면 인터넷이나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청하시고, 그리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여기 전화하셔서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제 계좌번호하고 연락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되는 분들은 확정신고 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Q&A를 한번 보면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 아르바이트로 일용 근로를 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하고 재산 요건 만족하면. 그래 희망 근로나 자활 근로도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 만족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방위산업체 근로자도 됩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체나 연구기관이나 기관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 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그리고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 요건 충족하면 장려금 신청되고요. 종교인도 신청됩니다. 그래서 소득재산 요건 만족하면 신청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리운전기사도 장려금 신청되는데 작년에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 완료하고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신청이 되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 원청징수 3.3% 떼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안 해도 장려금 신청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직 종사자 같은 경우에도 원칙은 작년 12월 31일에 사업자 등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종류감, 병인이나 가사도우미, 모욕관리사, 그리고 캐디, 퀵서비스 대리운전, 수화물 운전, 중고자동차 판매원 이런 분들은 3.3% 떼면은 사업자 등록 안 해도 장려금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자,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하고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면 신청할 수 있고 3.3% 떼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안 해도 장려금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되고 그리고 유치원 원장이나 보육시설의 장은 장려금 수급 대상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시면은 본인의 소득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조회를 해보니까.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소득 부인 확인서를 제출을 해서 소득을 다시 증빙해서 정정하시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근데 소득이 또 생각보다 0으로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사실 확인서나 확인서와 소득 증빙하는 서류를 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대원 중에 다른 사람이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다른 사람이 수령하면은 그냥 수령하는갑다 하지만 뭐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합의서를 제출하면 다른 사람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산 요건이 만약에 충족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재산 요건이 아까 제가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미만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안 되는 이유가 전세금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셔서 전세금을 정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그 국민의힘에 있는 분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2,200만 원 단독 가구 소득 총소득 금액이 그런데 이 2,400으로 그리고 헛벌이는 3,200인데 3,600으로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4,320만 원으로 확대하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요. 그리고 금액도 지금 단독 가구 150, 헛벌이 260, 맞벌이 300 이렇잖아요. 근데 그 금액을 165만 원 그리고 312만 원, 330만 원으로 인상하자라고 이분들하고 같이 10명이서 공동 발의했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입장에서는 수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7%밖에 안 되거든요. 단독은 27% 그리고 헛벌이는 18%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혼인 페널티를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는 근로를 좀 이렇게 부양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하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근로장려금이 고령 가구에 너무 쏠려 있다. 그래서 수급률이 고령 가구가 너무 높다. 이거는 근로와 연계가 낮은 고령 가구의 수급률이 너무 높은 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의 중복이 매우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10% 감액되긴 하지만 신청이 가능하니까 요건 되시는 분들 이 영상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